너 복직한다며? 이제 돈도 넉넉해질 텐데 내 용돈부터 당장 2배로 올려다오. 출산 3개월 만에 복직한다니 기다렸다는 듯 걸려온 시어머니의 전화였습니다. 불과 어젯밤 남편이란 작자는 네가 돈 버니까 이제 생활비는 한 푼도 안 보탠다고 선언한 참이었죠. 회복도 안 된 몸으로 복직하자마자 생활비부터 끊어버린 남편과 자기 용돈부터 올리라는 시어머니라니. 참나 둘 다 아주 꿈도 야무지네. 저는 코웃음을 치며 남편의 짐가방을 현관 밖으로 무자비하게 걷어차 버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죠. 어머니, 잘난 아드님 오늘부로 반품했으니 아들 수발 들면서 용돈 받으시면 되겠네요. 이 뻔뻔한 두 모자를 완벽하게 짓밟아버린 속 시원한 사이다 복수국.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남편과 시어머니의 기가 막힌 본색을 마주하고 그 지긋지긋한 족쇄를 완벽하게 끊어내며 새 인생을 살게 된 30대 후반 강지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리실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겉보기엔 그저 평범하고 성실해 보였던 제 남편과 인자한 척하던 시어머니가 얼마나 끔찍한 탐욕을 숨기고 있었는지, 그리고 제가 그들을 어떻게 제 손으로 무너뜨렸는지 지금부터 속 시원하게 들려드릴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연애 시절을 떠올려 보면 남편은 데이트할 때 커피값 1,000원 한 장 쓰는 것에도 벌벌 떨며 쿠폰만 찾아대던 지독한 짠돌이었습니다. 남편은 식사를 마친 후 매번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들여다보며 말했죠. 커피는 저기 길 건너편 쿠폰 쓸 수 있는 데로 가자. 그때의 저는 참 바보 같게도 남편의 낡은 지갑과 할인 쿠폰에 집착하는 행동을 보며 흉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긍정적으로 포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뜰해서 나쁠 거 없지. 그 지독한 짠돌이 기질을 저는 가정을 굳건하게 지킬 가장의 책임감이자 훌륭한 알뜰함이라고 굳게 믿고 결혼을 결심했거든요. 그 사람과 함께 억척스럽게 돈을 모으고 아끼면 남부럽지 않게 금방 번듯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란 희망 하나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를 출산한 지 딱 3개월 만에 아직 붓기도 채 빠지지 않은 덜 풀린 몸을 이끌고 서둘러 회사에 복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밤낮 없이 일하며 내 청춘을 고스란히 바친 커리어를 잃고 싶지 않은 절박함도 컸지만 무엇보다 내 소중한 아이에게 언제나 당당하고 경제적으로 능력 있는 엄마의 든든한 뒷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었죠. 회사에 복직을 확정지은 그날 저녁, 저는 하루 종일 칭얼거리는 아이와 씨름하느라 퉁퉁 부어오른 종아리를 꾹꾹 주무르며 퇴근한 남편을 거실에서 맞이했어요. 남편이 겉옷을 벗어 던지는 모습을 보며 저는 무덤덤하게 하지만 내심 고생했다는 작은 위로의 말 한마디를 기대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나 다음 달부터 다시 회사 나가기로 확정했어. 그러나 남편은 핏기 없이 푸석푸석해진 내 얼굴을 마주보고도 따뜻한 격려 한마디 건네지 않았어요. 오히려 눈동자의 탐욕스러운 빛을 번쩍이며 입꼬리를 비죽 올리더니 황당한 선언을 내뱉었죠. 잘 됐네. 너 다시 돈 버니까 다음 달부터 생활비 입금 안 한다. 네 월급으로 생활비 다 해.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심장이 쿵 내려앉으며 제 귀를 의심했어요. 뼈가 시리도록 아프고 아직 아물지도 않은 몸으로 온종일 육아와 살림을 해내고 거기에 회사 복지까지 짊어지려는 아내에게 한 가정의 기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모진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는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치가 떨려 아무 말도 못하고 주먹만 꽉 쥐고 있는 저를 향해 남편은
미안한 기색 하나 없이 뻔뻔하게 얼굴을 들이밀며 언성을 높였어요. 애 낳은 지 이제 겨우 100일 지났는데 당장 나한테 모든 걸 다 떠넘기겠다는 거야? 제가 기가 막혀 쏘아붙이자 남편은 눈을 부릅뜨고 적반하장으로 나왔는데요. 너 임신하고 지금까지 내가 생활비 다 된 거 기억 안 나냐? 그러고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다리를 꼬며 쐐기를 박듯 아주 당당하게 명령했습니다. 이제 내 월급은 내가 알아서 관리할 테니 넌 네가 번 돈으로 애 키우고 살림해. 너무 어이가 없어 입술만 파르르 떨리고 말이 안 나오는 와중에 다음 날 아침 제 억장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렸죠. 사실 저는 그동안 쥐꼬리만 하게 나오는 육아휴직 급여를 100원 단위까지 쪼개고 또 쪼개가며 제 커피값까지 독하게 아껴서 시어머니 용돈만큼은 매달 꼬박꼬박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로서 도리를 다하려 뼈를 깎는 노력을 했건만 수화기 너머의 시어머니는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는 안부 한마디 없이 다짜고짜 날카로운 목소리로 본론부터 꺼냈어요. 어머니, 아침 일찍부터 무슨 일이세요? 제가 간신히 목소리를 가다듬고 전화를 받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구사항을 쏟아냈습니다. 너 복직한다며? 이제 돈도 넉넉해질 텐데 내 용돈 2배로 올려다오. 그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을 느끼며 멍한 목소리로 반문했습니다. 네,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내 피와 땀을 말려 쥐어짠 휴직 수당을 매달 홀라당 받아가 놓고도 모자라. 이제는 뼈 빠지게 일하며 가정을 책임질 며느리의 월급까지 탐내는 시어머니와 아내에게 모든 경제적 짐을 전가하려는 남편. 이 지독하게 이기적이고 추악한 두 모자의 뻔뻔함을 마주한 저는 결국 실성한 사람처럼 수화기를 든 채 허공을 보며 헛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는 시어머니를 향해 참았던 울분을 토해내듯 날선 목소리를 쏘아붙였어요. 어머니, 그이가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한 푼도 안 주겠다고 저한테 모조리 다 떠넘기는 마당에 도대체 무슨 용돈 타령이세요? 제 절박하고도 억울한 외침이 수화기를 타고 쩌렁쩌렁하게 넘어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겨울 얼음물보다 더 차갑고 매정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고충이나 육아의 힘듦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단 한치의 미안함도 묻어나지 않는 날카로운 쇳소리로 맹목적인 아들 감싸기에 여념이 없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그동안 너 먹여 살린다고 외벌이로 뼈 빠지게 고생했으니 이제 돈 버는 네가 가장 노릇 좀 하면 되지. 무슨 유난이야. 그 뻔뻔하고 당당한 선언은 제 가슴 한가운데에 날카로운 비수를 자비 없이 찔러 넣는 것과 같았죠. 귓가에 윙윙거리는 이명 소리를 들으며 전화를 거칠게 끊어버린 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거실 바닥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만 응시했어요. 이 인간들은 저를 한 가정을 함께 꾸려갈 동반자나 존중받아야 할 가족으로 생각한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자신들의 안위를 보장하고 배를 불려줄 현금 자판기이자 철저한 착취의 대상으로만 취급하고 있었음을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죠. 잠든 아이의 쌕쌕거리는 숨소리만이 맴도는 고요한 거실에서 저는 행여나 아이가 깰까봐 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두 손으로 얼굴을 파묻은 채 뜨거운 눈물을 하염없이 쏟아냈습니다. 가슴을 쥐어뜯으며 흘린 눈물은 제 옷소매를 축축하게 적셨고 배신감으로 얼룩진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나갔거든요. 어스름한 저녁 무렵 현관문 도어락이 요란하게 울리며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퉁퉁 부어오른 눈가를 화장실 찬물로 거칠게 씻어내고 젖은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넘기며 거실로 나가 남편을 마주했죠. 구두를 벗어 던지며 들어온 남편은 피곤하다는 핑계로 양말을 허물벗듯 거실 바닥에 팽개치고는 소파에 벌러덩 드러눕더라고요. 그 태평하고 뻔뻔한 등짝을 싸늘하게 노려보며 저는 낮에 있었던 시어머니와의 통화 내용을 꺼내들며 따져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복직 소식 듣자마자 용돈을 2배로 올려달라시던데 당신이 생활비 다 끊는 마당에 내가 무슨 돈으로 그걸 맞춰드려. 제 목소리에는 원망과 씻을 수 없는 상처가 가득 묻어 있었지만 남편은 제 핏기 없는 얼굴이나 상처받은 눈빛 따위는 철저하게 외면하더군요. 그저 손에 쥔 리모컨으로 텔레비전 채널만 휙휙 돌려대며 오히려 귀찮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신경질을 내는 거 있죠? 아니 돈 버는 김에 우리 엄마 용돈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렇게 쪼잔하게 굴어. 순간 머릿속에서 이성의 끈이 툭 끊어지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리며 억울함과 분노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쳤어요. 당장이라도 저 인간의 멱살을 틀어쥐고 고함을 지르며 거실 물건들을 다 집어 던지고 싶었지만 저는 감정적으로 소리치며 밑바닥을 보이는 대신 입술에서 비릿한 피맛이 날 정도로 꽉 깨물며 차갑게 이성을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분노로 날뛰며 흉곽을 때리는 심장을 애써 억누르고 목소리를 한껏 낮추어 아주 태연하고 차분하게 미끼를 던졌죠. 그래, 정 그렇다면 당신 말대로 내가 앞으로 집안 생활비 다 낼 테니까 당신 통장 내역이랑 카드 명세서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다 까봐. 그 서늘한 말 한마디가 허공에 떨어지기가 무섭게 텔레비전에 고정되어 있던 남편의 시선이 흔들리더니 손에 쥐고 있던 리모컨이 바닥으로 툭 떨어지더라고요. 소파에 길게 누워있던 남편은 불에라도 데인 듯 벌떡 일어나더니 순식간에 얼굴의 핏기가 가시며 하얗게 질려 사색이 되었습니다. 주체하지 못하고 격하게 흔들리는 동공을 숨기려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제 날카로운 시선을 이리저리 피하던 남편은 비정상적일 정도로 방어적인 과민 반응을 보이며 언성을 높이는 게 아니겠어요. 네가 뭔데 내 개인 통장을 보자고 난리야. 사람 못 믿고 의심하는 거냐? 그러고는 제가 다시 입을 뗄 틈조차 주지 않고 황급히 몸을 돌려 안방으로 도망치듯 쏙 들어가 버렸죠. 쾅 하고 거칠게 닫히는 방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저는 등줄기를 타고 서늘하게 흘러내리는 식은땀을 닦아냈죠. 평소 구두쇠처럼 굴면서도 가장이라는 명목하에 늘 당당하고 목소리가 컸던 남편이 보여준 그 기괴할 정도의 방어적 태도와 공포에 질려 흔들리던 눈동자를 본 순간 제 안에 예리한 촉이 맹렬하게 사이렌을 울리더라고요. 100% 아니 1000% 저 인간이 무언가 아주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을 제 뒤에서 몰래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자 온몸에 소름이 오소소 돋아나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곤히 잠든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쥔 채 뜬 눈으로 밤을 하얗게 지새우며 쿵쾅거리는 심장을 달래야만 했어요.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시나리오가 소용돌이쳤고 남편의 그 불안했던 표정이 눈앞에 아른거려 도무지 잠을 청할 수가 없었죠. 기나긴 어둠이 걷히고 다음날 아침동이 트자마자 저는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쓰며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도왔습니다. 남편이 여전히 제 눈을 피하며 도망치듯 서둘러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곧바로 발걸음을 돌려 남편의 서재로 뛰어들어갔어요. 미친 듯이 갈비뼈를 때리는 심장을 두 손으로 부여잡고 책상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는 것을 시작으로 방 안을 이잡듯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죠. 책꽂이 구석구석은 물론이고
평소 절대 펴보지 않던 두꺼운 전공서적 사이사이를 털어보고 옷장, 서랍장, 밑바닥까지 손을 집어넣으며 무엇이든 단서가 될 만한 것을 찾으려 혈안이 되었습니다. 손톱 밑에 시커먼 먼지가 끼는 줄도 모르고 바닥을 박박 기어다니며 방안을 뒤집어 엎던 제 손끝에 마침내 책상 밑가장 어두운 구석 교묘하게 숨겨져 있던 낡고 납작한 상자가 탁 하고 걸려들더라고요. 호흡을 가다듬으며 떨리는 양손으로 상자 뚜껑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히자 그 안에는 붉은색 글씨가 선명하게 찍힌 수많은 독촉장 봉투들이 숨 막힐 듯 빽빽하게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빳빳한 종이 뭉치를 집어드는 제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요동쳤고 막혀있던 숨소리마저 거칠게 뿜어져 나왔죠. 봉투 입구를 하나하나 북북 찢어 내용물을 꺼내어 활자를 확인한 결과는 그야말로 처참하고 참혹함 그 자체였습니다. 제가 붓기도 안 빠진 몸으로 밤잠도 제대로 못 자며 젖먹이 아이를 안고 끙끙대던 그 뼈아픈 인고의 시간 동안 남편은 제 눈을 철저히 속이고 뒤로 수천만 원에 달하는 마이너스 통장을 몰래 파고 온갖 제2금융권 대출까지 닥치는 대로 끌어다 쓰며 스스로 갚을 길 없는 깊고 어두운 빚구덩이에 처박혀 있었던 거였어요. 종이 위를 빼곡하게 채운 천문학적인 독촉 숫자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자 다리에 쥐고 있던 마지막 힘마저 탁 풀려버리며 저는 차가운 서재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제야 제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끔찍한 그림으로 꿰맞춰졌습니다. 남편이 제 복직을 핑계 삼아 당장 다음 달부터 생활비를 뚝 끊겠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단번에 알 수 있었거든요. 가장으로서의 알량한 책임감마저 핏덩이 안고 복직하는 아내에게 몽땅 떠넘기고 그렇게 굳은 돈으로 자기 뒤에 숨겨진 더러운 빚을 몰래 막으려 했던 비열하고도 치졸한 수작이었던 겁니다. 저는 사시나무처럼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남편의 서랍장 깊숙한 곳에 처박혀 있던 보안카드와 은행용 공인인증서가 든 이동식 저장장치를 기어이 찾아냈어요. 덜덜 떨리는 손끝으로 컴퓨터 전원을 켜고 비밀번호를 눌러 대출금의 출처와 자금 흐름을 낱낱이 추적해 들어갔죠. 모니터 화면에 줄줄이 떠오르는 거래 내역과 이체 기록들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속에서부터 역겨운 헛구역질이 왈칵 올라와 황급히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야만 했습니다. 가계부를 쥐어짜며 살던 저 몰래 평소 룸살롱이나 들락거리며 질 나쁜 짓만 골라 하던 남편의 직장 선배라는 인간이 있었는데 남편은 그 인간의 얄팍한 꼬드김에 홀딱 넘어가 제2금융권 대출까지 영끌해서 주식과 코인판에 전 재산을 쏟아부었던 겁니다. 끝없이 곤두박질치는 파란색 그래프 화면을 보며 눈이 뒤집힌 남편이 이성마저 잃고 계속해서 빚을 내어 물타기를 하다간 결국 그 피 같은 큰 돈을 모조리 휴지 조각으로 날려버렸더라고요.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수습할 수 없는 구제불능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던 거죠. 남편이 밖에서 그 엄청난 사고를 치고 다니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100원짜리 기저귀 쿠폰을 모아가며 제 아이의 분유값을 아끼고 있었던 셈이었죠. 그 사실을 깨닫자 머리카락이 쭉 뼛서고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숨통을 가장 강하게 조이고 경악스럽게 만든 끔찍한 진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의 휴대폰과 연동되어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태블릿 PC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찬찬히 훑어보던 저는 시어머니마저 그 엄청난 도박빚의 존재를 진작부터 환히 꿰뚫고 있었다는 추악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거든요. 대화창 속 시어머니는 자기 아들이 저지른 그 어마어마한 빚을 어떻게든 덮어주고 수습하기 위해 며느리인 제 복직 타이밍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아주 뻔뻔하게 용돈 인상을 핑계로 돈을 뜯어내려 작다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와 아무것도 모르는 제 핏덩이 같은 아이의 인생을 철저히 담보로 잡고 뒤에서 사기극을 벌이며 낄낄거렸을 이 역겨운 모자의 민낯을 활자로 확인하자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죠. 방구석에 주저앉아 오열하던 저는 바닥에 떨어진 눈물을 거칠게 소매로 닦아내고 자리에서 번쩍 일어났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내 아이의 인생을 시궁창으로 끌고 들어가려는 이 인간 쓰레기들을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절대 용서하지 않고 완벽하게 파멸시켜버리겠다고 입술을 꽉 깨물며 굳게 다짐했습니다. 저는 밤새 무너져 내린 마음의 파편들을 차갑게 주워 담아 날카롭게 벼린 뒤 이혼 소송에서 단 1원의 손해도 보지 않고 완벽하게 승리하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죠. 과거 직장에서 든든한 멘토 역할을 해주었던 선배를 찾아갔는데 그 선배는 지금 법조계에서 자비 없는 승률을 자랑하는 아주 냉철하고 능력 있는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었거든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선배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저는 챙겨간 독촉장 사본과 금융거래 내역서들을 테이블 위에 모조리 쏟아내며 그동안 겪은 처절한 이야기를 토해냈습니다. 선배 변호사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미간을 찌푸리며 경멸에 찬 표정으로 혀를 찼어요. 그리고는 제가 다치지 않고 남편의 숨통을 아주 깔끔하게 끊어놓을 완벽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작전을 아주 치밀하고 냉혹하게 설계해 주었습니다. 상대방의 숨통을 확실하게 끊어놓으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안면 몰수를 하고 완벽한 아내의 가면을 쓴 채 놈을 얼가맬 증거부터 수집하라는 선배의 날카로운 조언에 따라 저는 그날부터 철저히 연기를 시작했죠. 겉으로는 평소처럼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상냥하게 받으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제 등 뒤로는 남편의 대출 내역서, 은닉한 계좌의 거래 내역, 그리고 시어머니가 돈을 요구하며 윽박지르는 모든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하며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올려놓을 징벌적 증거들을 독사처럼 숨죽여 수집해 나갔어요.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수개월의 시간 동안 저는 밤마다 화장실에 숨어 소리 죽여 울면서도 증거 파일들을 하나하나 백업하며 훗날을 도모했습니다. 그렇게 완벽한 덫을 놓기 위한 증거 수집이 끝난 어느 화창한 주말이었습니다. 남편은 씻지도 않은 꾀죄죄한 모습으로 거실 소파에 거머리처럼 늘어져 텔레비전을 보며 발가락을 긁적대고 있더라고요. 부엌에서 냉수를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를 향해 남편이 텔레비전의 시선을 고정한 채 천하태평한 목소리로 당당히 요구하는 거 있죠. 나 배고픈데 밥 좀 차려. 그 역겨운 뒤통수를 차갑게 내려다보며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유리잔을 식탁 위에 소리가 나게 탁 내려놓았습니다. 입가에 서늘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안방으로 들어간 저는 전날 밤 미리 철저하게 싸둔 그의 커다란 짐가방 3개를 양손에 쥐고 거실 한가운데로 거칠게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쾅 소리가 나도록 짐가방을 내팽개치며 아주 차갑고 단호하게 쏘아붙였죠. 밥은 네 엄마한테 가서 얻어먹어. 제 입에서 튀어나온 서리빨 같은 목소리에 남편이 화들짝 놀라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게 무슨 미친 짓이야. 얼굴을 잔뜩 찌푸리며 제게 삿대질을 해대는 남편의 비겁한 면상을 향해 저는 그동안 가슴팍에 고이 품고 있던 대출 독촉장 사본 뭉치를
사정없이 구겨서 냅다 집어 던졌습니다. 허공을 가르고 날아간 종이들이 남편의 얼굴을 때리고 거실 바닥으로 눈송이처럼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어요. 펄럭이며 바닥에 떨어진 빛 독촉장들을 내려다보는 남편의 동공이 지진이 난 듯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했죠. 완벽하게 그들을 파멸시킬 제 반격에 첫 서막이 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에 흩뿌려진 독촉장들을 내려다보던 남편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가시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자신의 더러운 빚과 기망행위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사실을 깨달은 남편의 두 눈동자는 갈 곳을 잃고 미친 듯이 흔들렸죠. 저는 그 겁에 질린 비겁한 얼굴을 서늘하게 내려다보며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차가운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내 복직 핑계대고 네 빚 갚으려던 더러운 수작 다 알았어.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제 입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저조차 놀랄 만큼 살기가 등등했고 어떤 미동도 없이 단호했습니다. 제가 내뿜는 서슬퍼런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한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양손을 싹싹 비비며 자기가 잠시 미쳤었다느니 어떻게든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달라느니 구차하고 찌질한 변명들을 속사포처럼 늘어놓기 시작하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산산조각난 신뢰 앞에서 그의 어떤 현울림도 제 마음을 단 1mm도 움직일 수 없었죠. 제가 아무런 대답 없이 팔짱을 낀 채 벌레를 보듯 자신을 내려다보자 다급해진 남편은 바닥을 기어와 제 바짓가랑이를 부여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역겨운 손길이 제 옷깃에 닿으려는 찰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거칠게 발걸음을 뒤로 빼며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바닥에 주저앉은 남편의 어깨를 꽉 움켜쥐고 현관 쪽으로 무자비하게 끌고 가 내동댕이 쳤죠. 남편이 당황하여 허둥대는 사이 저는 현관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거실에 팽개쳐 두었던 커다란 이민 가방과 캐리어 3개를 차례대로 복도 밖으로 거칠게 걷어차 버렸어요. 다시는 내 눈앞에 띄지 마. 얼음장 같은 한마디를 끝으로 저는 남편을 복도 밖으로 힘껏 밀어내고는 그가 다시 입을 열 틈조차 주지 않은 채 현관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띠리리릭하고 도어락이 잠기는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지자 현관문 밖에서는 문을 쾅쾅 두드리며 제발 문 좀 열어달라는 남편의 찌질한 울부짖음이 들려왔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거친 숨을 고를 새도 없이 저는 곧바로 바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시어머니의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째 울리기도 전에 전화를 받은 시어머니는 제가 용돈 문제로 사과라도 하려나 보다 착각했는지 아주 거만하고 퉁명스러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저는 그 뻔뻔한 숨소리를 향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또렷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통보했습니다. 어머니가 감싸고 돌던 잘난 아드님 방금 반품 처리했으니 아들 수발 들면서 용돈 받으시면 되겠네요. 수화기 너머에서 시어머니가 당황하여 숨을 들이켜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그 이상 어떤 대꾸도 듣지 않고 통화 종료 버튼을 차갑게 눌러버렸습니다. 그동안 저를 현금 자판기 취급하며 철저하게 기만했던 그 역겨운 모자에게 제 방식대로 날리는 짜릿한 첫 번째 선전포고였죠. 다음 날 아침 날이 밝기가 무섭게 저는 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빳빳한 서류 봉투를 챙겨들어 곧장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변호사 선배와 함께 밤을 새우며 한 글자 한 글자 도끼를 품고 작성해 둔 이혼소장과 남편의 자녀 재산 및 급여에 대한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 창구에 들이밀었어요.
법원 직원이 서류에 접수 도장을 쾅쾅 찍는 그 둔탁한 소리를 듣는 순간 제 핏덩이 같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그들의 숨통을 서서히 옥죄어갈 거대한 법의 톱니바퀴가 되디어 굴러가기 시작했음을 온몸으로 체감했습니다. 제가 접수한 소장과 가압류 결정문이 며칠 뒤 시댁으로 날아가자 그야말로 발칵 뒤집혀 초상집이 따로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완벽한 범죄가 들통났다는 사실과 당장 밥줄이 끊길 위기에 처했다는 현실 파악을 아직도 제대로 하지 못한 시어머니는 이성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남편의 휴대폰을 빼앗아 제게 미친 듯이 문자를 퍼붓기 시작했어요. 휴대폰 화면에는 차마 입에 담지도 못할 끔찍한 쌍욕과 난연이 감히 내 아들 인생을 망치려 드냐는 저주 섞인 폭언들이 쉴 새 없이 팝업으로 떠올랐죠. 예전 같았으면 그 모진 말들에 상처받아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렸겠지만 완벽하게 각성한 저는 소파에 여유롭게 기대앉아 따뜻한 커피를 홀짝이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쏟아내는 그 천박한 욕설 문자들이야말로 재판에서 그들의 유책 사유를 더욱 강력하게 증명해 줄 아주 훌륭한 추가 증거물이었거든요. 저는 화면에 문자가 뜰 때마다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캡처하여 소송의 징벌적 증거로 쓰기 위해 변호사 선배의 메일로 고스란히 전송하며 그들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을 더 깊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과 제 단단한 결심을 뼈저리게 깨달은 남편은 제 회사 앞까지 아주 초라하고 꾀죄죄한 꼴로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밥을 먹고 회사 로비로 들어서던 저는 입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는 남편을 단번에 발견했죠. 며칠 사이 덥룩하게 자란 수염과 구겨진 셔츠 차림의 남편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마자 헐레벌떡 달려와 제 앞을 가로막았어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아주 처량한 목소리로 매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애 아빠를 이렇게 매정하게 버릴 거야? 동료들이 웅성거리며 쳐다보는 와중에도 남편은 두 손을 모아 싹싹 빌며 제 동정심에 호소하려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바지 주머니에 두 손을 찔러 넣고 꼿꼿하게 서서 그 가증스러운 얼굴을 차갑게 내려다보았어요. 제 눈빛에는 그를 향한 어떤 연민이나 분노조차 남아있지 않았고 오직 벌레를 보는 듯한 경멸만이 가득했죠. 저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리며 아주 건조하고 날카롭게 비수를 꽂았습니다. 애 분유값까지 코인판에 꼬라박은 쓰레기한테는 아빠 자격도 없어. 제 서늘한 일갈에 남편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입을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저는 더 이상 그 쓰레기 같은 인간과 단일초도 엮이기 싫어 즉시 로비 데스크로 고개를 돌려보안 요원을 호출했습니다. 장정 두 명에게 양팔을 결박당해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가는 남편의 비참한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당당한 걸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어요. 이후 시작된 길고 지루한 재판 과정은 철저하게 저의 무대였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굽어보는 가운데 남편의 그 지독한 경제적 무능과 가정을 담보로 도박을 벌인 기망행위 그리고 시어머니와 결탁하여 아내를 속여먹으려 했던 파렴치한 진실들이 제가 수집한 완벽한 증거들에 의해 낱낱이 까발려졌습니다. 변호사 선배의 날카로운 변론과 꼼꼼한 입증 자료 앞에서 남편 측은 꿀먹은 벙어리처럼 어떤 제대로 된 반박조차 하지 못하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죠. 재판이 거듭될수록 빚에 쫓기며 양복 한 벌 제대로 입고 나오지 못하는 남편의 초라한 행색과 대비되어
한치의 흔들림 없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하는 저희 모습은 완벽하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해 나갔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더러운 덫을 찢고 나와 오직 저와 제 아이의 찬란한 미래만을 위해 거침없이 칼을 휘두르는 이 처절하고도 완벽한 복수의 과정은 제게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카타르시스를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기나긴 진흙탕 싸움 끝에 마침내 선고 공판일이 밝았습니다. 법정 피고인석에 앉아있는 전 남편은 그동안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제대로 다려지지 않은 후줄근한 셔츠 차림으로 바닥만 뚫어지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반면 저는 가장 단정하고 기품 있는 정장을 차려입고 꼿꼿하게 허리를 세운 채 판사님의 입술만을 주시했습니다. 정적을 깨고 법정에 울려 퍼진 판사님의 판결문은 제 손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들어주었죠. 판사님은 전 남편의 지독한 경제적 무능과 가정을 기만한 유책 사유를 명백히 인정하시며 제가 청구한 위자료를 단 1원의 애누리도 없이 전액 지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뼈 빠지게 일해 모은 피 같은 돈과 친정 부모님의 노후 자금까지 보태어 마련했던 제 명의의 아파트를 전 남편 측에서 기어코 반으로 갈라먹겠다고 악착같이 달려들었지만 판사님은 그 뻔뻔한 재산 분할 청구를 아주 가차없이 기각해버리셨거든요. 제 소중한 보금자리를 단 한 푼도 빼앗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낸 겁니다. 거기에 더해 단독 양육권은 물론이고 매달 전 남편의 쥐꼬리만 한 월급에서 강제로라도 뜯어낼 수 있는 든든한 양육비 지급 판결까지 받아내는 순간 저는 책상 아래로 두 주먹을 꽉 쥐고 뜨거운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문을 힘차게 밀고 법원 밖으로 나서는 순간 제 뺨을 스치는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저는 그동안 제 발목을 잔인하게 옥죄고 있던 그 무겁고 끔찍한 쇠사슬이 산산조각 나며 끊어지는 진정한 자유의 공기를 가슴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그 짜릿하고 통쾌한 승리의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기도 전에 재판 내내 방청석에서 이를 갈고 있던 뻔뻔한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밖까지 저를 쫓아왔더라고요. 완벽한 패소와 재산 분할 기각이라는 결과에 앙심을 품은 시어머니는 이성을 완전히 잃고 제 앞을 떡하니 가로막더니 삿대질을 해대며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어댔습니다. 이 독한 년, 피도 눈물도 없는 년. 내 아들 인생 이따위로 망쳐놓고 너 혼자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지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똑똑히 두고 볼 거다.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지르는 그 늙고 초라한 얼굴을 보며 예전에 며느리였던 저였다면 심장이 덜덜 떨려 눈길을 피하며 변명이라도 늘어놓았겠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굽실거리던 착하고 멍청한 호구가 아니었거든요. 저는 상처받기는커녕 오히려 턱을 치켜들고 한껏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찬찬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헐떡이는 시어머니를 향해 한 걸음 성큼 다가가 아주 우아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대꾸해 주었죠. 네, 어머님 덕분에 아주 떵떵거리고 잘 살게요. 두 분은 여기서 저주 퍼부을 시간 있으시면 당장 파산 신청이나 알아보러 다니세요. 제 비웃음 섞인 서늘한 일갈의 시어머니는 뒷목을 잡고 헉헉거리며 넘어갈 듯 숨을 헐떡였지만 저는 구두굽 소리를 바닥에 경쾌하게 울리며 그들의 그 초라하고 비참한 뒷모습을 미련 없이 등지고 돌아섰습니다. 그 지옥 같았던 진흙탕 싸움을 완전한 저의 승리로 끝낸 후 다시 밀린 업무에 매진하려는데 얄밉게도 팀장 승진 경쟁자인 타부서 과장이 제 이혼 상황을 교묘하게 걸고 넘어지며 시비를 걸어오더라고요.
점심시간 탕비실에서 마주친 그 과장은 삐딱하게 짝다리를 짚고 서서는 커피를 휘휘 저으며 얄미운 목소리로 은근히 제 신경을 긁어댔습니다. 강 과장,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우느라 정신없을 텐데 그 멘탈로 이번 핵심 프로젝트에 집중이나 제대로 하겠어? 차라리 내가 맡아줄까? 일부러 탕비실 밖 주변 사람들에게 다 들리라는 듯 편견을 조장하는 그 비열한 입술을 보며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차갑게 삼키고 서늘하게 눈을 맞췄습니다. 감정적으로 발끈하며 핏대를 세우는 대신 저는 손에 들고 있던 텀블러 뚜껑을 딱 소리나게 닫고는 아무 말 없이 씩 웃어 보이고 곧장 제 자리로 돌아가 서류 뭉치를 펼쳤죠. 다행히 제 억울한 사정을 모두 알고 있던 팀 동료들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진심 어린 박수와 따뜻한 격려로 저를 단단하게 품어주었어요. 동료들의 든든한 지지를 등에 업은 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모니터가 뚫어지라 밤낮 없이 업무에 매달렸고 결국 제가 총괄을 맡은 아주 커다란 기획 프로젝트를 압도적인 성과로 보란 듯이 성공시켜버렸습니다. 매출 지표가 솟구치고 거래처의 찬사가 이어지자 제 뒤에서 쑥덕거리며 흠집을 내려던 그 과장은 제 완벽한 실력과 쏟아지는 임원진의 칭찬 앞에서 얼굴이 흙빛이 되어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었죠. 그 얄미운 콧대를 납작하게 짓눌러버리고 제 능력을 스스로 증명해내는 짜릿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회사에서의 눈부신 승승장구 뒤에는 언제나 저를 믿어주는 친정어머니의 눈물겨운 헌신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일찍 하원한 제 아이를 씻기고 먹이며 온 마음을 다해 돌봐주시는 친정엄마 덕분에 폭격 맞은 듯 산산조각 났던 저의 일상은 거짓말처럼 아주 빠르게 안정을 되찾아갔거든요. 야근을 마치고 퇴근해 도어락을 열고 집에 들어설 때마다 풍기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까르르 웃으며 해맑게 달려와 제 품에 폭 안기는 아이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저는 매일 밤 가슴 벅찬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무능하고 이기적인 전 남편이 매일 밤낮으로 뿜어내던 그 지독한 짜증과 빚쟁이들의 늪이 감쪽같이 사라진 집은 그야말로 평화로운 천국과 다름없었죠. 제가 밤잠 줄여가며 뼈 빠지게 일해 벌어들인 피 같은 월급을 이제는 시댁 용돈이나 남편의 뒤치다꺼리가 아니라 온전히 저와 제 소중한 아이의 밝은 미래만을 위해 저축하고 쓰는 꿀맛 같은 나날이 이어졌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가득 쏟아지는 주말이면 저는 아이에게 가장 예쁜 옷을 차려입히고 저 역시 산뜻한 원피스를 꺼내 입었습니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의 작은 손을 꽉 잡은 채 널찍한 공원을 산책하고 분위기 좋은 예쁜 카페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여유롭게 주말을 즐겼죠. 달콤하고 부드러운 케이크를 크게 한 입 베어 물고 입가에 크림을 묻힌 채 까르르 웃음을 터뜨리는 아이의 반짝이는 눈동자를 마주보며 세상 그 누구도 부럽지 않은 이 온전하고도 완벽한 행복, 그리고 그 악마 같은 인간들을 제 손으로 쳐내고 얻어낸 이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저는 매 순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로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제 삶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던 거대한 먹구름이 걷히고 마침내 제 인생에도 눈부시게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이 활짝 피어나는 것만 같았거든요. 인생은 정말 얄궂게도 제가 가장 찬란하고 행복한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아찔한 벼랑 끝으로 저를 매몰차게 밀어 넣더라고요. 회사에서 그토록 고대하던 팀장 승진 심사를 코앞에 두고 하루하루 분초를 다투며 가장 바쁘게 뛰어다니던 시기였는데 제 삶의 전부이자 우주인 소중한 아이가 갑자기 원인 모를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감기인 줄 알고 해열제를 먹이며 밤새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 주었지만 불덩이처럼 달아오른 아이의 체온은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러 대학병원 응급실로 뛰쳐가 급성 폐렴 판정을 받고 곧바로 입원 절차를 밟아야만 했죠. 낮에는 좁고 딱딱한 병실 간이침대 모서리에 쪼그려 앉아 무릎 위에 노트북을 올려둔 채 쏟아지는 회사 업무를 미친 듯이 쳐내고 밤에는 호흡기를 단체 색색거리는 아이의 뜨거운 몸을 물수건으로 닦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꼬박 새우는 지옥 같은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해 눈가에는 시커먼 다크서클이 턱 밑까지 내려앉았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며 녹아내리는 듯한 체력적 한계와 정신적 고통이 거대한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창백한 얼굴로 링거를 맡고 있는 아이의 가느다란 팔목을 내려다볼 때마다 제가 회사 일에 미쳐서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 병을 키운 것만 같은 지독한 워킹맘의 죄책감이 목구멍을 꽉 틀어막아 매일 밤 소리 없이 가슴을 치며 눈물을 삼켜야만 했죠. 그런데 제가 일과 간병이라는 무거운 짐에 짓눌려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해져 있던 이 잔인한 타이밍에 설상가상으로 빚더미에 앉아 허덕이던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아이의 입원 소식을 어디선가 주워 듣고 다시 제 삶에 끔찍한 악의를 품고 끼어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인간들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사경을 헤매는 핏줄의 고통이나 걱정 따위는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고 오로지 이 비극적인 상황을 저에게서 한몽단단히 뜯어낼 절호의 기회로 삼는 짐승만도 못한 짓을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는 아이가 겨우 잠든 틈을 타 복도에서 업무 전화를 받고 병실로 돌아왔는데 제 앞으로 차갑고 빳빳한 우편 봉투 하나가 날아와 있었습니다. 발신인을 확인하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며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거칠게 찢어 내용 증명을 꺼내 읽어내려가던 저는 그 안에 적힌 활자들을 보고 너무나 기가 막혀 숨을 쉴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 남편이라는 작자가 보낸 그 서류에는 제가 워킹맘이랍시고 돈 욕심에 눈이 멀어 어린애를 상습적으로 방치하는 바람에 끔찍한 병에 걸리게 만들었다며 저를 천하의 몹쓸 아동학대범으로 몰아가는 어이없고 악의적인 궤변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심지어 제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하느라 늦게 퇴근했던 날들의 소셜미디어 기록과 어린이집, 하원 시간이 불일치하는 기록들을 아주 교묘하게 짜깁기해서 마치 제가 일에 미쳐 아이를 몰라라 내팽개쳤다는 그럴싸한 허위 증거까지 치밀하게 만들어 첨부해 놓은 거 있죠. 그들은 이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빌미로 법원에 친권 및 양육권 변경 소송까지 걸어오며 아주 노골적이고 더러운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이 소송을 취하해주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그 어마어마한 빚을 단번에 청산할 수 있는 거액의 합의금을 내놓으라며 당당하게 요구하는 꼴을 보니 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솟구치더라고요. 파리한 얼굴로 알아누운 아이의 곁에서 그 더러운 소장을 양손으로 꽉 움켜쥐고 읽어내려가며 저는 이 인간 쓰레기들이 엄마의 지독한 죄책감과 끓어오르는 모성에 마저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사실에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렸어요. 어떻게 자신과 피를 나눈 자식이 생사를 오가는 병원에 누워 있는데 그걸 인질 삼아 돈을 뜯어낼 궁리를 할 수 있는지 인간에 대한 마지막 남은 혐오감마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히는 기분이었죠. 분노로 치아가 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입술을 꽉 깨물며 놈들이 보낸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발기고 싶었지만 간신히 이성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과거처럼 방구석에 혼자 틀어박혀 끙끙 앓으며 그들의 비열한 협박에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던 그 나약하고 멍청한 여자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위해 기꺼이 피를 흘려주고 진심으로 싸워줄 든든한 조력자들이 바위처럼 단단하게 버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병원에서 이 기가 막힌 소장을 쥐고 치를 떨고 있을 때 소식을 듣자마자 커다란 짐 가방을 양손에 바리바리 싸들고 병실 문을 벌컥 열며 친정엄마가 달려오셨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신 엄마는 핏발이 선 제 눈시울을 보시더니 짐가방을 바닥에 툭 내려놓으시고는 거칠고 따뜻한 두 손으로 제 손을 꽉 부여잡으셨죠. 당장 눈물 닦아라. 애 간호는 내가 여기서 목숨 걸고 밤을 새워서라도 할 테니까 넌 네 회사 일정이랑 그 소송에만 똑바로 집중해서 저 악마 같은 것들을 뼈도 못 추리게 박살을 내버려. 엄마의 그 단호하고도 강인한 목소리는 바닥까지 떨어져 있던 제 이성을 단숨에 끌어올려 주었고 흔들리던 제 마음에 거대한 불기둥을 세워주며 제가 두 번째 위기에서 기필코 승리할 수 있도록 결정적인 투지를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눈물을 거칠게 닦아낸 저는 엄마의 든든한 등을 보며 노트북 가방을 챙겨 병실을 나섰고 곧장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에 도착해 자리에 앉자마자 제 파리한 얼굴빛을 살피던 팀 동료들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고 저는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전 남편이 벌인 그 파렴치한 소송 사기극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억울하고도 기가 막힌 상황을 전해 들은 동료들은 자기 일처럼 책상을 내리치며 격분하더라고요. 그들은 제가 소송 준비와 간병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구멍이 나거나 이번 팀장 승진 심사에서 행여나 억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소매를 걷어붙이고 제 야근과 산더미 같은 잡무들을 완벽하게 백업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 업무 파일들을 나누어 가져가며 저를 향해 아주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었죠. 과장님은 지금 당장 변호사부터 만나서 놈들 숨통 끊을 준비나 완벽하게 하세요. 여기 일은 우리가 철통같이 방어할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시고요. 저를 믿고 밀어주는 엄마와 직장 동료들의 그 뜨거운 연대와 지지를 온몸으로 받으며 저는 억눌렸던 슬픔과 죄책감을 차갑고 날카로운 맹수의 분노로 완벽하게 각성시켰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단 어린 자식의 목숨줄을 쥐고 흥정을 하려 드는 그 기생충 같은 인간들을 이번에야말로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해버리겠다고 독하게 다짐했죠. 두 번 다시 제 인생 언저리에 얼씬조차 하지 못하도록 아주 잔인하고 무자비하게 짓밟아버리겠다고 두 주먹을 꽉 쥐며 저는 서늘한 복수의 칼날을 번뜩이며 변호사 선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단단한 지지와 연대에 힘입어 차가운 분노로 완벽하게 각성한 저는 곧바로 변호사 선배에게 전화를 걸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병원 1층 구석에 자리한 인적 드문 휴게실로 긴급 호출했습니다. 헐레벌떡 달려온 선배 변호사에게 전 남편이 보낸 그 역겨운 내용 증명과 소장을 탁자 위에 흩뿌려 놓고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선배 역시 기가 막힌다는 듯 이마를 짚으며 헛웃음을 터뜨리더라고요. 이 인간들 아주 지옥 끝까지 가보자고 작정을 했구나. 좋아. 이번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뼈도 못 추리게 회복 불능으로 아주 짓밟아버리자. 선배의 그 서늘한 눈빛과 결연한 목소리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차갑게 벼리며 무자비한 반격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저는 이혼 후 지금까지 전 남편이란 작자가 단 한 번도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교묘하게 도망 다니며
뻔뻔하게 배를 째고 있었던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 법원에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 및 강력한 이행명령을 들이밀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합의금을 뜯어내려 던진 얕은 수에 저는 아예 그들의 남은 피 한 방울까지 짜낼 거대한 그물로 응수한 셈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억지로 짜깁기 하여 제가 아이를 상습적으로 방치했다고 주장하는 그 허위 사실들을 완벽하게 박살내기 위해 저는 입술이 부르트도록 뛰어다니며 반박 증거들을 산더미처럼 긁어모았습니다. 대학병원 주치의를 찾아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결코 보호자의 방치가 아님을 증명하는 아주 상세하고 전문적인 의학 소견서를 받아냈고 제가 매일같이 꼼꼼하게 적어온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육아일지와 어린이집 알림장 그리고 친정엄마가 헌신적으로 아이를 돌보셨던 생생한 돌봄 기록들까지 빠짐없이 챙겨 법원에 제출했거든요. 무엇보다 이번 소송의 하이라이트이자 전 남편의 숨통을 영원히 끊어놓을 결정타는 바로 녹취록이었습니다. 전 남편이 아이의 양육권 변경 소송을 빌미로 제게 전화를 걸어 소송 취하해 줄 테니 내 빚갚을 합의금이나 내놔라며 노골적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하고 비열하게 협박했던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들을 모조리 캡처하고 녹음 파일로 만들어 법원에 핵심 증거로 제출했죠. 이로써 저는 이 재판 자체가 아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에 눈이 먼 파렴치한 인간들의 끔찍한 소송 사기 및 공갈 미수 범죄라는 사실을 만천하에 까발려버린 겁니다. 몇 달 뒤 다시 열린 팽팽한 긴장감 속의 법정에서 판사님은 안경을 치켜올리며 제가 제출한 그 완벽하고도 묵직한 증거 서류들을 찬찬히 훑어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산소호흡기를 단 어린 핏줄의 투병마저 오직 자신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환산하려 했던 전 남편의 그 역겹고 추악한 의도를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꿰뚫어 보셨죠. 판사님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는 순간 전 남편이 제기했던 양육권 변경 청구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주 단칼에 처참히 기각되어 버렸습니다. 반면 역으로 제가 벼르고 벼르다 제기한 과거 양육비 일시불 청구와 강력한 이행명령은 법원으로부터 완벽하게 인용되는 통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판결 망치가 쾅쾅 내리쳐지는 소리와 함께 전 남편은 그동안 빚 갚느라 근근히 버티고 있던 월급 통장마저 법적으로 모조리 가압류당하는 비참하고 끔찍한 꼴을 맞이하게 된 거죠. 스스로 파놓은 탐욕의 무덤에 완벽하게 생매장당한 전 남편은 판결을 듣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는지 피고인석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듯 허공만 응시하더라고요. 저를 협박해 거액의 합의금을 뜯어내려다 오히려 자신의 남은 숨통마저 완전히 끊어지게 된 전 남편과 방청석에서 사색이 된 시어머니는 재판이 끝난 후 제가 법정 밖 복도로 걸어 나오자마자 허겁지겁 달려와 제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체면이고 뭐고 다 내팽개친 채 대리석 바닥에 추하게 엎드려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고는 눈물 콧물을 질질 흘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죠. 지원아.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살려주라. 나 진짜 저거 압류당하면 당장 길거리에 나 앉아 얼어 죽어. 그 비굴하고 찌질한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걸음을 멈추고 제 발밑에 엎드린 그 꼴사나운 두 인간을 벌레 보듯 아주 차갑고 오만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제 눈빛에는 동정심은커녕 일말의 감정조차 남아있지 않았죠. 저는 구둣발로 남편의 손을 거칠게 떨쳐내고는 법원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아주 서늘하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내뱉었습니다.
숨 넘어가는 내 아이 아픈 걸로 장사질하려던 악마들에게 베풀 자비는 단 한 방울도 없어. 그리고는 얼어붙은 그들을 가차없이 짓밟고 지나치며 꼿꼿한 자세로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제 등 뒤로 무너져 내린 그들의 절망적인 울부짖음이 메아리쳤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나를 찌르려던 그 악의적이고 비열한 소송이 오히려 그들 자신에게 완벽한 경제적 사형 선고가 되어 돌아갔고 그들은 법의 준엄한 철퇴를 맞아 두 번 다시 제 그림자 근처에도 얼씬할 수 없는 절대적인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 후 몇 달 뒤 들려오는 소문에 의하면 전 남편은 빚쟁이들의 끔찍한 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어 한밤중에 보따리 하나 달랑 들고 야반도주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 피를 빨아먹으려 혈안이 되어 있던 시어머니 역시 살던 집마저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게 되었고 지금은 오갈 데가 없어 월세 단칸방을 전전하며 파출리를 나가게 되었다는 아주 비참하고도 통쾌한 소식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편 병실에 누워있던 제 작고 소중한 아이에게도 기적 같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불덩이 같던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힘겹게 몰아쉬던 거친 숨소리가 색색거리는 맑고 안정적인 소리로 바뀌더니 며칠 지나지 않아 후를 털고 일어나 거짓말처럼 건강하게 퇴원 수속을 밟게 되었거든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병원 문을 나서며 아주 가벼워진 아이의 따뜻한 손을 꽉 쥐었을 때 저희 모녀 위로 폭포수처럼 쏟아지던 눈부신 햇살은 마치 제 인생에 아주 찬란한 새로운 막이 올랐음을 온 우주가 축복해주는 것만 같았죠.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통통한 볼살을 되찾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하던 날 아침을 저는 평생토록 잊지 못합니다. 제가 병실의 좁은 간이 침대에서 밤을 하얗게 새우며 눈물을 삼키면서도 맡은 업무를 독하게 놓지 않았던 그 지독한 책임감을 누구보다 잘 아는 팀 동료들은 사무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는 저를 향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기립박수와 열렬한 환호를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왈칵 붉어지는 눈시울을 애써 참으며 저를 대신해 방패막이가 되어주었던 고마운 동료들의 어깨를 한 번씩 꽉 안아주었어요. 그리고는 곧바로 제자리에 앉아 그동안 밤낮 없이 도끼를 품고 준비했던 핵심 프로젝트의 최종 마무리에 매섭게 돌입했죠. 머릿속을 맴돌며 저를 짓누르던 모든 불안과 스트레스가 말끔하게 사라진 제 이성은 그 어느 때보다 명석하게 돌아갔고 임원진들이 모두 모인 발표장에서는 사람들의 고개를 연신 끄덕이게 만드는 완벽하고도 압도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뿜어냈습니다. 그렇게 치열하고 숨막히던 승진 심사 결과가 발표되는 날 사무실 전체에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사내 인트라넷 게시판에 올라온 인사 발령 공지사항을 클릭했고 화면 최상단에 제 직함이 아주 자랑스럽고 선명하게 빛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벅차오르는 감격에 두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그 끔찍한 위기 속에서도 결코 꺾이지 않은 저의 독보적인 업무 능력과 강인한 위기관리 능력이 임원진들에게 만장일치 최고점으로 평가되어 제가 그토록 간절히 바랐던 팀장 자리로 당당하게 승진하는 쾌거를 거머쥔 거였죠. 제 이혼 딱지와 아이의 투병을 얄밉게 들먹이며 뒤에서 비열하게 흠집을 내려던 타부서 과장은 그 완벽한 승리의 결과 앞에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 슬금슬금 제 눈치를 피하며 쥐구멍으로 도망치듯 자리를 피하더라고요. 저는 그 초라하고 비겁한 뒷모습을 보며 탕비실에서 여유롭게 커피 한 잔을 타 마시며 아주 짜릿하고 묵직한 승리의 맛을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사랑하는 제 일과 가정,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까지 아주 완벽하고 단단하게 지켜낸 저는 이제 과거 안방 구석에 웅크려 숨죽여 눈물 찢던 그 나약하고 호구 같던 여자가 절대 아닙니다. 어떤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쳐도 결코 뿌리째 흔들리지 않는 아주 깊고 거대한 나무 같은 사람으로 완전히 탈바꿈해 있었거든요. 새로 팀장 직함을 달고 급여가 오르면서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제 피 같은 돈과 친정의 약간의 보탬으로 저는 조금 더 넓고 볕이 아주 잘 드는 아늑한 아파트로 당당하게 이사를 마쳤습니다. 은은하고 구수한 커피 향이 거실을 가득 채우는 햇살 좋은 주말 오후, 거실 통유리 창을 활짝 열어두고 푹신한 가죽 소파에 깊숙이 기대 앉아 있으면 세상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죠. 제 무릎 위에는 아주 건강하고 통통하게 살이 오른 아이가 배를 깔고 엎드려 알록달록한 그림책의 동물들을 짚어가며 까르르 맑은 웃음소리를 터뜨립니다. 그 청아하고 예쁜 목소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삼아 들으며 저는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찬찬히 쓰다듬고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온전한 평화를 깊숙이 만끽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비열한 이기심에 제 생사를 떼어주며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할 일도 뻔뻔하고 부당한 전 시댁의 돈 요구에 숨을 죽이며 전전긍긍 눈치 볼 일도 제 인생에서 영원히 사라졌어요. 저의 이 찬란하고 평온한 주말의 일상은 제가 짐승 같은 그 악마들과 피 튀기게 싸워 쟁취해낸 아주 고귀하고 자랑스러운 제 핏빛 투쟁의 결과물이잖아요. 가족의 의미를 그저 자신들의 배를 불릴 현금 자판기나 뼈골 빼먹을 착취의 대상으로만 계산하던 것 추악하고 끔찍한 실체들을 제 두 손으로 직접 철저히 박살내고 도려낸 것이 제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완벽하고 위대한 선택이었다고 저는 매일 밤 아이의 평온하게 잠든 얼굴을 보며 굳게 확신합니다. 어리석은 희생이나 맹목적인 복종이 아니라 스스로 닥친 운명을 개척하고 눈부신 성취를 이뤄내는 엄마의 강인한 뒷모습을 매일 보고 자라는 제 아이는 다를 겁니다. 아이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우주이자 절대 뚫리지 않는 강철 방패로 여기며 그 어떤 구김살이나 어두운 그늘 하나 없이 아주 맑고 똑똑하게 그리고 눈부시도록 찬란하게 자라나고 있거든요. 저는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반짝이며 하얗게 부서지는 따스한 오후의 풍경을 아주 여유롭게 바라보며 유리창에 비친 당당한 제 자신을 향해 아주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득 담아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 그 어떤 끔찍한 위기가 닥쳐와도 넌 절대 흔들리지 않아. 그동안 지옥 같은 시간 악착같이 버티느라 정말 수고 많았고 지금 아주 멋지게 참 잘 살고 있다. 제 나지막한 목소리를 들었는지 그림책에서 눈을 뗀 천사 같은 아이가 고개를 들어 제 두 눈을 맞추며 봄 햇살처럼 환하고 해맑게 웃어 보입니다. 저는 두 팔을 크게 벌려 제 목숨보다 소중한 아이를 가슴이 부서져라 꽉 끌어안았죠. 과거의 그 끔찍하고 축축했던 지옥의 그림자는 이제 제 삶의 단 한 점의 얼룩이나 먼지조차 남기지 못한 채 아주 완벽하게 증발해버렸습니다. 오직 저와 제 아이 단둘이서 단단하게 두 손을 맞잡고 뚜벅뚜벅 당당하게 개척하며 만들어갈 눈부시게 찬란하고 아름다운 미래만이 저희 앞에 끝없이 넓게 펼쳐져 있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길고 험난했던 하지만 끝내 통쾌하게 이겨낸 인생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라도 저처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혼자 소갈이하며 눈물 찢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아주 작은 위로와
다시 일어설 굳건한 용기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내 소중한 인생과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나 자신뿐이더라고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의 앞날에도 앞으로는 구준비 대신 항상 따뜻한 햇살과 눈부신 웃음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옥 같았던 고통의 늪에서 스스로 걸어 나와 눈부신 새 삶을 개척하신 사연자님의 사연. 다들 어떻게 들으셨나요? 처음엔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들의 끔찍한 배신에 얼마나 가슴이 무너져 내리셨을지 생각하면 제 마음이 다 미어지는데요. 하지만 절망의 벼랑 끝에서 주저앉아 우는 대신 오히려 얼음장처럼 차갑게 이성을 찾고 끝내 사랑하는 아이와 자신의 찬란한 미래를 완벽하게 지켜낸 그 위대하고 강인한 용기에 절로 뜨거운 박수를 보내게 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교묘하게 숨어 누군가의 뼈아픈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고 착취하려던 사람들에게 아주 시원하고 통쾌한 일침을 가하는 사연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제는 과거의 끔찍한 아픔들을 훌훌 털어버리고 당당하고 멋진 팀장님이자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엄마로서 그 누구보다 눈부신 인생 이막을 걸어가실 사연자님의 앞날에 언제나 따스한 봄볕만 가득하기를 저 역시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사연자님께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